자, 43페이지의 중개 업무 부분 중에서 자, 일단 고용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일단 그 실무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실무교육 대상자가 일단은 등록하고자 하는 자, 근데 사원 또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그러면 이때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까지 다 소속공개사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 모두 들어간다. 실무교육을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에 보면 소속공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 있죠? 소속공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개업 공인중개사 대신해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는 대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속공개사는 대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행할 수 없다는 게 틀렸죠. 그러면 3번에 보면 중개보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자, 중개보조는 소속공개사 당연히 될 수 없죠. 그럼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 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소속공개사는 이중 소속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자, 그거를 이제 주의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에 개업공개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소속공개사도 공동책임진다. 자, 양벌규정은 직원이 이 법 위반해서 형벌을 받을 때 그를 채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거기에 따른 양벌, 양쪽을 받는다 그랬죠.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관다라고 하는 것이 양벌규정이고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속공개사라든가 중개보조는 전혀 상관없죠. 사장 잘못을 가지고 직원이 같이 책임지자 그러면 누가 취직하겠어요? 자, 직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장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거죠. 자, 4번도 틀렸죠.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한테 신고해야 된다.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는 채용하면 언제까지예요?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에는 5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를 고용할 때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자, 고용신고와 채용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일단은 고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10일 이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를 해줘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이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는 개업공개사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일단 이거 2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을 대비해 보죠. 소속공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는 자격증 없고 소속공개사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인장등록 의무가 있고 중개보조는 인장등록 의무가 없죠. 자, 이 소속공개사는 업무를 수행하면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고 중개보조는 보조했다 해서 서명 날인 의무가 없죠. 자, 소속공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대행해서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는 부동산거래신고를 대행해서 할 수 없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차이점으로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차이점뿐만 아니라 소속관계에서 중개보전 둘이 뭐 할 수 있다?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통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둘 다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 종료하면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중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아니고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3번도 맞고요. 4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전 업무상 행위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그중 중개보전을 상대로 손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래서 중개보전을 대신해서 중개보전의 잘못을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대신 배상해 주는데 대신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전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네가 내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에만 해당되며 중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만 해당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중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까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일단 틀린 부분 있죠. 3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전 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1번에 갑은 을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 시점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7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여기 이 7, 8에 했던 거죠. 고용하면 언제까지? 업무개 시점. 고용관계 종료되면 며칠? 10일. 7일이 아니고요. 10일. 바로 1번이 틀렸네요. 자, 이거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을이 업무상 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이 무과실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 을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갑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을이 업무 중 결격사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내에 해고해야 된다. 그 사유를 해소하라 그랬죠.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을의 과실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당연히 뭐예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을이 을의 아파트를 직접 매수하여 벌금을 받은 경우 자, 갑의 중개사무 개선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 고용인 책임.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세 가지 책임이 있었죠. 고용인을 채용하면 개업공개사는 세 가지. 자, 민사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자, 형사 책임 이렇게 있죠.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고용인이 등록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으면 결국은 누가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사 책임으로서 뭐가 있다? 양벌규정 있죠. 자, 양벌규정은 아까 문제를 풀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임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직접 매수, 이거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는 형벌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3인데요. 그런데 자, 이거는 결국은 행정상의 책임, 자,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개업공개사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거죠. 4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전을 고용한 경우 고용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처에 신고된다. 고용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 자,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줘야지만 된다. 이번에 중개보전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 행위로 본다. 자,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개업공개상의로 보는 게 아니라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 그 부분이 틀렸고요. 자, 중개보전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사전에 등록관청 신고해야 된다. 자, 여기 다시 한번 고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 공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4번은 맞아요. 자, 중개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 거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거는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사에게 취득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맞고요.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으로 인감증명표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이거는 개인이죠.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인장을 등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감증명표에 따라 신고한 인장, 인감도장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5번에 공직사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1번 부분 맞는 거죠. 소속 공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사에게 자격 취득 여부를 요청한다 그랬죠. 1번 맞고요.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언제까지예요?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 다시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며칠? 10일이 이렇게 되죠. 자,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업행위로 본다, 간주하는 거지. 업무상의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자격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자격증에 대해서 걸어두라 그러는데 그 자격증 사본이 아니고 자격증 원본을 걸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일단 틀린 거죠. 4번이 아니고 뭐예요?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 신고한다. 종료가 되면 일단 종료 날부터 며칠? 10일에 신고하죠. 자, 4번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격증 사본을 게 아니라 원본을 이렇게 된 거죠. 자, 6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 임원은 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전이 될 수 있다.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있죠?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얘네들은 다른 데 가서 중개보전이나 소속공개사를 못하지요. 자, 뭐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중 소속이 금지니까. 이중 소속하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동의 취소죠. 그 다음에 또 형벌 1-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 중개보전의 업무상의는 그를 고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자, 중개보전의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자, 간주하는 거죠. 행위로 본다. 그 다음에 또 3번에 중개보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날인 의무가 있다. 중개보조는 서면 날인 의무가 없고요. 누구만? 자,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번 부분이죠. 4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내내 등록관청 신고된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고용은 업무 개시 전. 늘 요 두 가지 시험 문제 나와요. 종료는 10일 이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중개보전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전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없다. 지금 보죠. 보존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에게는 행정처분이 없어요. 자,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개보조원에게는 업무정지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중개보조원에게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고. 자, 7번. 공직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고용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사에게 그 자격을 확인 요청해야 된다. 자, 일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분사무소 설신고할 때,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이때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후 1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하면 언제까지예요? 업무 개시 후가 아니고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죠.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무슨 교육이죠? 직무는 중개보조원에게 하는 거고 실무교육 받아라 하는 거죠. 4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행위로 본다,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죠. 추정이 아니고 간주.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빈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자, 이 손해배상 책임 있죠? 이거는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 개업공개사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잘못한 중개보조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7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자, 8번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하는 거 보조하는 자. 이게 중개보조원의 용어정입니다. 이번에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 종료되죠. 며칠이에요? 자, 종료되면 10일, 7일이 아니고 10일 이렇게 되죠. 2번이 틀린 거죠. 자, 중개보조원은 인장 또는 의무가 없다. 자, 중개보조원은 일단은 당연히 사명인 날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장 등록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조원 고용한 경우 신고할 의무 있죠. 언제까지?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 그다음에 중개보조원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에는 사무소 명칭을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하였다. 자, 일단 보죠. 개업공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공인중개사는 어떤 명칭 써라.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또는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라. 공인중개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를 문자를 상호 명칭에서 이 명칭을 사용해라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부치개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금지하는데요. 이 개업공개사 이 명칭 쓰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다음에 부치개업공개사 이 명칭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습니다. 아닌 자는 자, 공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라든가 또는 이화서명칭, 유사명칭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 만약에 이걸 위반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위반한다면 아닌 자가 이거 한다면 1년 이하 징역처럼 부분이죠. 자, 명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면, 자, 일단은 1번은 맞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용했죠. 2번에 시도에서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비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을 때 그 시도지사가 아닌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철거에 불응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되죠. 3번에 공인중개사인개업공개시는 사무소 명칭을 행운 공인중개사무소라고 하였다. 공인중개사무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을 받은 법인의 분사무 책임자 되는 자기의 성명을 5개 광고물에 표시했다. 자, 5개 광고물 중에서 벽면 이용 간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벽면 이용 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이런 것들에서 성명 표기하는데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렇게 되죠. 5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이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 원 벌금을 쳤다. 아닌 자가 명칭 사용했죠. 아닌 자가 명칭 사용했으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일단은 과태료가 아닌 자가 명칭 사용하면 과태료가 아닌 일단 1-1 이렇게 되죠. 형벌이 되죠. 자,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벌금에 처졌다. 100만 원 벌금 처질 수도 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닙니다. 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공인중개사법령 내용 중 옳은 것은 개업공개사는 5개 건물 중 가려운 간판 등에 개업공개사 성명 등을 표기한다. 자, 가려운 간판이 없어지고 벽면 이용 간판이라고 일단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잠깐 바뀌었는데요. 자, 가로형 간판을 여러분들이 뭐라 그런다? 지금은 자, 가로형 그 다음에 세로형 간판 이거를 뭘로다가 바뀌었냐면 벽면 이용 간판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형 세로형 간판 이거를 벽면 이용 간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이걸 묶어서 벽면 이용 간판 그 다음에 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일단은 개업공개 성명을 표기하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번에 보니까 성명 및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그랬죠. 자, 등록번호는 표기사항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 자 2번 보죠. 중개대소는 광고 시 소속공개사 중개번호사는 명시해서는 안 된다. 자, 일단은 중개대상물 광고 시에 소속공개사 건은 명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성명, 그다음에 소속공개사 성명 표기할 수 있는데 중개보존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자, 3번에 개업공개사가 사용한 인장 등록은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한다.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업무 개시 전. 자, 다시 한번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번이 맞죠? 자, 인장 등록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자, 일단은 분사무소는 인장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 가서 인장 등록 부분에서 배울 겁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이 상업등기규칙, 자,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의 인장이고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 인장이나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거 둘 중에 뭐 한다? 택 1 하죠.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장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 출입할 수 있다. 자,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무실 출입할 수 있고요.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자료 제공 요구와 필요한 조치 요구 각각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없고요. 자,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위해서 일단 자료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니터링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소 출입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죠. 자, 11번 다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 전원서 명시하라. 자, 성명소연 있었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되죠. 이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줘야지면 되죠. 자,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광고하면 어떻게 돼요? 1-1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 소재, 연락처를 표기해야 된다. 자, 일단은 보죠. 사무소 명칭, 소재, 연락처 그 다음에 또 4번에 성명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 5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허위매물 광고. 자, 부당 표시광고 금지하는 게 있죠. 허위매물 광고, 거짓과장 광고, 그 다음에 또 거래 질서를 해치는 광고. 이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요거 세 가지. 허위매물 광고, 거짓과장 광고, 거래 질서 해치는 광고를 하면 각각가 500만 원 과태료가 되죠. 12번 공유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고른 것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하는 법인 분사무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 둬야 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이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서를 어디에다가 제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모든 업무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에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필증을 교부한다. 자, 증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국토교통부령이죠. 맞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법인등기상증명서 제출한다. 법인등기상증명서는 제출 서류에 해당 안 되죠. 자, 13번에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모임의 사원 될 수 없다. 소속공개사가 만약에 이중소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자격 정지시키게 되죠.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개업공개사 성명과 등록번호 기재나 자, 광고할 때 자, 보죠. 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여기다가 인터넷으로 할 때는 여기다 플러스 소면가 소재지, 면적, 가격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 중개보존사항은 일단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건 등록번호는 해당 없습니다. 3번에 모든 개업공개사는 대분규칙 정하는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면적 입찰 대리할 수 있다. 부칙은 못해요. 모든 개업공개사는 틀리죠. 부칙 자체는 아예 못하니까.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5개월 건금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된다.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4번이 일단 맞죠. 5번에 법인 개업공개사는 이동이용을 위한 임시중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아예 설치할 수 못합니다. 만약 하면 상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1- 이렇게 되죠. 자, 13번 문제 보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자, 누구한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죠. 2번.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 자료 제출 요구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 사유 없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거를 위반하면 500만 원 되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되는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다. 요거 위반한다면 또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와 같이 이렇게 되죠. 자, 15번. 서울시 성북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 갑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신도시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가 개발되자 용인시에 임시로 주차장을 빌려 천막을 치고 중개활동하고 있다. 다음 설명을 타당한 것은.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중사무소 설치한 거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사무소 설치한 거죠. 그러면 자, 이거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일단은 뭐가 연결되는 거니까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죠. 자, 이렇게 이중사무소 이용한 임시중개사무소를 설치하면 개업중개사는 상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된다? 일단은 업무정지죠. 그리고 형벌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일단은 2번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죠.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와 부책개업중개사는 종별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별을 달리해도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사무소와 따로따로 되어 있죠.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렇게 되는데요. 을이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종별을 달리해서, 지역 달리해서 한 개업중개사 합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종별 다니니까 얘는 공인, 얘는 공인, 얘는 부칙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법인 이렇게 해서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등록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와 법인인 개업중개사 또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죠.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등록관청 신고로 사업을 제출할 때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제출 서류가 아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때는 자 업무보증이 미리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은 사무소 구하고 책임자 뽑고 그 다음에 업무보증 미리 1억 이상 설정하고 그러니까 업무보증 서류가 제출 서류에 해당이 되죠. 4번에 개업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합니다. 그래도 사무소 확보 증명서는 첨부를 해줘야죠. 5번에 중개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입증하는 서류는 자 제출 서류에 해당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자, 보죠. 여기서 보면 동일한 등록관청으로 이전할 때 사무소 확보 증명서 들어가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무소 확보 증명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얘기죠. 자, 17번부터는 사무소 이전 신고 관련된 문제 오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